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고졸 검정고시 1회입니다. 자,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서 1회와 2회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는 국어 함께 하고 있고요. 2022년도 1회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문제 풀어 오셨으리라 생각하고 저희는 이제 이런 문제 유형에서는 이 개념을 꼭 보셔야 돼요. 라는 부분 짚고 넘어가는 그런 순서로 그런 방향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자, 말하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대화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준수의 말하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자, 준수의 말하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점이 아닌 걸 찾아라.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 혹은 시험을 직접 이제 들어가서 풀다 보면 앞부분 읽었을 때 준수 말의 문제점 이 정도로 생각하고 1번에 바로 있네라고 하면서 정답을 딱 골라 놓으시면 긴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뒤에가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꼭 끝까지 보시고 저희 문제 풀 때 항상 국어 문제잖아요. 뒷부분에 가끔가다 이렇게 설치를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수 말하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수가 말합니다. 야, 너 색연필 있지? 줘봐. 약간 강하네요. 어쩌지? 미안하지만 나도 지금 써야 해. 내가 먼저 쓸 거야. 바로 줄 건데 뭘 그러냐? 색연필 빌려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황 무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상대방에게 막무가내로 색연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써야 한다라고 했는데 아깝냐라고 하고 있지요.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관용 표현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관용 표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익히 사용하던 낱말들이 모여서 새로운 뜻을 가지고 나오는 걸 관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손이 크다, 발이 크다. 손이 진짜 큰 게 아니라 씀씀이라던가 어떠한 만들기를 할 때 역력하게 하다 이런 의미 이게 바로 관용 표현인데요. 두 분의 대화에서는 관용 표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보죠. 자, 2번 문제입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부분은요. 두 번째 은희의 이야기입니다. 대화이죠. 축제를 앞두고 우리 춤 동아리에서 리허설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축제 때까지 무대에 있는 강당을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될까? 그건 어렵겠어. 우리 뮤지컬 동아리도 춤추는 장면이 있는데 전체 동작이 서로 맞지 않아서 강당에서 연습을 해야 돼. 지금 강당에 대해서, 강당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상대방의 어려움에 공감하고요. 그러면 춤 동작은 우리가 도와줄 테니 이번 주만이라도 강당을 우리가 쓰도록 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어때요? 상대방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 괜찮네. 이번 주는 너희가 쓰고 다음 주는 우리가 쓸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하고 있고요. 자신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다.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보죠. 다음 표준 발음법 규정에 따라 발음하지 않는 것 되어 있네요. 자, 표준 발음법 나와 있습니다. 제19항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항이죠. 무엇이냐? 받침, 미음, 이응 뒤에 연결되는 리을은요. 니은으로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릉 되어 있습니다. 강 어때요? 이응 뒤에 리을이 나와서 니은으로 발음합니다. 강능 이렇게 발음하죠. 자, 그 다음 미음 뒤에 리을이 나와서 담력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송년 나와 있는데요. 이응 뒤에 리을이 아니라 니은이 나와 있고요. 자, 송년 편하게 발음해 보세요. 송년, 송년, 송년 그대로 발음되죠. 그렇기 때문에 19항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항로, 항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하게 발음하면 일반적으로 이응과 리을이 만나서 항노 이렇게 발음이 되죠. 자, 표준 발음법이라 하면 기본 원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편하게 발음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표준 발음법 문제 나오면 조금 어려워들 많이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연습할 때 좀 말로 많이 소리내어 읽어본다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답 3번 찾고 저희
4번 갑니다. 다음에 높임법을 활용한 문장으로 볼 수 없는 것 어떤 문장인지 봤더니요. 자,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주체 높임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장에서 제시된 문장에서 주체가 누구인지를 찾아보면 됩니다. 자, 아버지께서는 는 음악을 들으신다. 들으시는 거 누구예요? 아버지죠. 문장의 주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음악을 들어 라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라고 해서 주체를 높여주고 있네요. 맞고요. 어머니께서는 지금 집에서 주무신다라고 했어요. 자, 서술어가 주무신다입니다. 주무시는 건 누구인가요? 어머니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집에서 잔다가 아니라 어때요? 말 자체에 높임의 표현이 있는 높임법으로 바꿔서 주체 높임 사용하고 있고요. 자, 선배는 선생님께 공손히 인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보면요. 자, 드린 건 누구예요? 선배가 드렸어요. 누구에게? 선생님께 공손히 인사를 했다가 아니라 드렸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주체자는요. 어때요? 선생님께 공손히 인사를 드렸다. 선생님 때문에 드렸다가 된 거죠. 그렇죠? 선생님께 인사를 했어가 아니라 선생님, 즉 선배보다 선생님이 더 높기 때문에 여기서 높다라는 건 우리가 높임법을 사용할 때 높임입니다. 그 다른 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선생님이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인사를 했다가 아니라 드렸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는요. 어때요? 주체 높임이 아니라 이는 객체 높임이 됩니다. 선생님께 인사를 드렸다가 되기 때문에 인사를 한 건 선배죠. 그 다음 할아버지께서는 어제 죽을 드시고 계셨어요. 드시고 계신 건 할아버지죠. 주체자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깨서 그리고 드셨다라는 것 또한 높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주체 높임 활용한 거 아닌 걸 찾아라 라고 했는데 정답은 3번 객체 높임 하나 있네요.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갑니다. 자, 중세국어 나와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 하고 봤는데 끊어적기 잘 지키고 있느냐 아니냐 묻고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 봤더니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끊어적기라는 건 어때요? 뒷말에 영향을 주지 않은 상태 몸이며 잘 지키고 있고요.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리을을 봤더니 것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님께 받아온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시옷이 뒤에 영향을 줘서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끊어적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적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끊어적기와 이어적기에 대한 문제 나와 있었고요. 자, 중세국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올까 항상 우리 궁금해하는데 대부분 항상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대중적인 혹은 가장 언급을 자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중세국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맞춤법에 대한 말 묻고 있습니다. 맞지 않은 건 묻고 있네요. 집에서 보약을 다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리다 라는 거 다리미 할 때 그 다리다죠. 즉 옷을 다릴 때 다리다 라고 쓰고요. 약 어때요? 액체 따위를 끓여서 진하게 만드는 것은 다리다가 아니라 달이다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가난으로 배를 줄이다, 그늘에서 땀을 식히다, 아이들에게 학비를 붙이다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왔을 때 줄이다와 줄이다, 그 다음에 붙이다와 뭐 이렇게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놓고 가시면 어때요? 다시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번 나왔을 때 꼭 답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보기에서는 어떤 것들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달이다와 달이다의 사전적 의미 정리해 놓고 가셔야 되겠죠. 달이다와 다리다입니다.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 다음 7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조건 모두 고려해서 만든 광고 문구 가장 적절한 것 골라라 라고 했어요. 이번엔 고르는데 가장 잘 만든 거 고르래요. 조건을 봤더니 고운말을 사용하자라는 주제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 다음 비유법이랑 대구법 활용해야 됩니다. 자, 지금 바로 말하세요. 안 하면 모릅니다. 고운말인데 고운말이라기보다는 말하세요. 안 하면 모릅니다. 자, 이는 약간 소통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봄날처럼 따뜻한 날씨, 보석처럼 빛나는 세상이라고 그래서 어때요? 말을 어떻게 예쁘게 따뜻하게 하면 세상도 밝아집니다. 이것도 적절한 것 같아요. 마음을 멍들게 하는 상처의 말은 이제 그만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니 뭐 이 정도도 말을 예쁘게 하자라고 하는데 이는 어때요? 물론 말을 예쁘게 한다라는 큰 범주에 들어가지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자라는 쪽에 좀 더 가깝고요. 대화는 관계의 시작, 말로 마음의 문을 여실 거죠? 라고 하면서 이는 말보다는 오히려 대화에 대한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비유법과 대구법 잘 지키는지 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비유법이라고 하는 건 무엇에 빗대어서 말하는 거고요. 대구법은 어때요? 같은 형식이 반복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로 말하세요. 안 하면 모릅니다. 이는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봄날처럼 따뜻한 날씨, 보석처럼 빛나는 세상. 여러분 어때요? 뭐뭐처럼 비유법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말의 형식이 반복되고 있으니 이는 대구법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번은 비유법 들어가 있지 않고요. 대구법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멍들게 하는 상처의 말. 이제 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유법, 마음을 멍들게 하는 상처의 말, 마음을 멍들게 하는구나, 상처의 말이 비유법은 들어가 있지만 대구법, 문장의 형식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고요. 대화의 관계의 시작, 말로 마음의 문을 여실 거죠 라고 했는데 마음의 문을 열다는 비유법으로 보기 괜찮지만 대구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다 잘 지키고 있는 것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죠. 8번으로 갑니다. 자, 기억에서 리을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라. 자, 한지는 바람이 잘 통하고 습도 조절이 잘 되는 종이라서 창호지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 봤더니 창문이 닫아도 한지는 바람이 잘 통하고 습기를 잘 흡수해서 습도 조절 역할까지 한다라고 했는데 잘못된 조사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사라는 건 이가 잘못되고 있죠. 창문을 닫아도 한지는 바람이 잘 통하고 바꿔주는 게 더욱더 적절할 것 같고요. 그러나 한지에 비해 양지는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습기를 잘 흡수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봤더니 그러므로로 바꾼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는 어떤 내용의 결론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지금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 접속어가 잘 쓰여 있나를 확인할 때는 습도 조절 역할 하고요. 습수하지 못한다 했으니 이 둘은 어때요?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상황일 때는 접속어 뭐 써야 되느냐? 바로 역접 접속어 써야 되는데요. 역접의 대표는 그러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대로 사용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러므로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최근 물가 상승으로 한지의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한지가 살아 숨쉬는 종이라도 양지는 뻣뻣하게 굳어있는 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지와 양지 비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격 얘기했기 때문에 통일성 해칩니다. 삭제하는 게 적절하고요. 문맥을 고려해서 종이라면 로 바꾼다라고 했는데 한지가 살아 숨쉬는 종이라면 양지는 뻣뻣하게 굳어있는 종이다 라고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잘못된 거 하나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윤동주의 자화상 통해서 9번부터 11번까지 문제 3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윤동주 시인입니다.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요즘 들어 더 많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윤동주 시인이다 라고 하면 물론 잘생긴 것도 왜 항상 언급이 되지만
항상 참회,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뭔가 아파하고 함께하지 못함에 있어서 스스로를 되게 자책했던 참회의 시인이다라는 말이 맞는데요. 그 중에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자화상입니다. 자,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오고 가는 행위를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요? 한 사나이가 있어서 우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뭔가 좀 가여워서 다시 돌아갔다가 또다시 돌아오는, 즉 오고 가는 행위 반복하고 있고요. 뭐뭐 합니다, 비읍니다 반복 통해서 운율 형성하고 있습니다. 씁니다, 돌아갑니다, 가여워집니다, 그리워집니다 반복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에서 반복이란 말은 운율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반복이 되면 리듬감을 형성하고요. 리듬감은 다른 말로 운율이라고 할 수 있죠. 운율은 시에서는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자,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비판적 의식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서리적 표현이라는 것은 묻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무엇인가를 당연한 문제 혹은 당연한 내용을 물어봄으로써 환기시키면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내용, 서리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서리적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시각적 심상 사용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2번 2연을 보면요. 우물 속에 달이 밝고 구름이 푸르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연이 아무래도 시각적인 심상이 두드러지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1년에서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연에서는 우물 속의 풍경을 보며 비정한 현실에 분노한다 라기보다는, 물론 전체적인 흐름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큰 줄기로 따라가고 있는 건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맞지만, 이연만 따로 봤을 때는요,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밝고 구름이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때요? 아름다운 지금 풍경 묘사, 아름답다라기 말하기 조금 그렇다면 그냥 주변에 풍경 묘사를 한 거지 부정한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연에서 화자는 사나이에게 연민 느끼고 있나요? 사연 봤더니 가여워지고 있고요. 미움의 감정이 그리워집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입니다. 다음과 관련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기억의 이유라고 묻고 있는데요. 기억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화상은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시인의 이상적 삶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 치열한 자아 성찰과 성찰의 산물인 부끄러움과 암울한 시대에 대한 극복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는요, 기억의 이유. 왜 미워져서 도망갈까요?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글밖에 쓸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라는 거에 항상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다라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활동했던,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시대는 일제강점기의 가장 극심한 시대였죠. 이 상황에서 자신은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글로밖에 쓸 수 없음을 굉장히 부끄러워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정답 3번 찾고 저희 12번 갑니다. 12번 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묻고 있는데요. 작품 속에 서술자가 있대요. 그럼 우린 기본적으로 1인칭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라고 한다라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여기에서 더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작품 속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고 한 거 보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관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작품 속에 서술자가 있다라는 것은 글을 흐름을 혹은 글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작품 속에 있습니다. 즉, 나가 존재하는데, 나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 기본적으로 시점이 1인칭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내가 주인공?
일 수도 있고요. 내 이야기를 하면서 혹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서 바라보는 거. 우리 왜 보면 그 사랑손님과 어머니 보면 어머니와 사랑손님이 주인공이지만 오키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일 수도 있고요. 혹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 관찰자 시점과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1번 설명과는 1번에 대한 설명과는 이 글과는 맞지 않고요. 이 글을 보면요. 쭉 봤다면 어때요? 누군가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작품 속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1인칭인데요. 뭐 주인공 시점일 수도 있고요. 혹은 관찰자 시점일 수도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 내가 주인공이다 혹은 내가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더 이상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대화를 통해 인물 간 화해 과정 드러내고 있나요? 아니요. 아직은 갈등 중입니다. 땅을 둘러싸고 팔아라. 아니다. 라고 하고 있죠. 비현실적인 배경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미동이라는 동네가 등장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에 대한 강노인의 못마땅함 보여주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부동산 박 씨의 외양을 묘사할 때 어떻게?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그래서 12번엔 4번. 그 다음 13번 갑니다.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 자, 유 사장은 강노인의 땅을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왼쪽 보면요. 왼쪽 날개를 보면 영감님, 유 사장님이 저 심곡동 쪽으로 땅을 보러 다닌다 합니다. 영감님은 물론이고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라고 하는 걸 보니 아하. 지금 임자가 나타났으니까 강노인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거죠. 자, 공댁은 받지 못한 소개료 때문에 생활고 겪고 있나요? 아닙니다. 소개료 받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표현 나와 있죠. 신문 방송의 영향으로 집을 사려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오른쪽 왼쪽 보면요. 어때요? 고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뚝 끊겼다라고 하고 있지요. 박 씨는 강노인에게 땅을 팔라고 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계속 팔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적절한 것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14번입니다. 기억봤더니요. 영감님은 물론이고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 땅을 팔게 하려고 상대를 즉 강노인에게 약간의 칭찬을 하면서 설득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동네 발전에 애쓴 것을 언급하며 상대방을 회유하고 있다.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16번 월명사 제막매가 나와 있습니다. 죽은 누이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노래라는 거 알 수 있죠. 19체 향가입니다. 이 작품은 19체 향가인데요. 1에서 4행, 5에서 8행, 9에서 10행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마지막 부분은 낙구입니다. 자, 낙구는 감탄사로 시작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1번 봤더니요. 아, 라고 하면서 미타찰에서 만날라 라고 하면서 감탄사로 시작되고 있고요. 세 부분은 각각 연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19체 향가 후렴구로 마무리되고 있나요? 후렴구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후렴구라는 건 기본적으로 똑같은 게 반복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아니죠. 세 부분의 첫 어절은 각각 3음절로 시작되고 있나라고 했는데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음절 하면 아무래도 시조 쪽에 좀 가깝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6번입니다. 기억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 기억을 봤더니요. 미타찰에서 만날라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은요. 무엇이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내세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이와 다시 만나기를 희망하는 장소이다. 혹은 장소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만나기를 희망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생과의 재회를 염원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죽은 누이를 그리워하면서 우리 다시 만날 거지 라고 하고 있죠. 정답 1번입니다.
자, 17번부터 19번은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심청전입니다. 심청전인데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심청은 자신이 떠나야 하는 까닭을 아버지에게 밝히고 있고요. 심청은 아버지에게 하직 인사를 하기 위해 사당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먼저 사당에 고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당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조상님들을 모아놓은 곳. 그래서 어때요? 항상 사당에 인사 먼저 한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께 하직 인사하기 위해서, 아버지 살아계시죠? 하직 인사하기 위해서 사당으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신봉사는 자신을 위해 제물이 되려는 심청의 결정 완료하고 있지요. 심청은 자신이 떠난 후 조상의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죄송하다라고 하고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8번의 꿈 기능으로 적절한 거. 꿈을 봤더니요. 앞에 봤더니 아버님이 꾸신 꿈인데요.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반찬이 혹은 밥이 너무 훌륭하니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네 집 재산이 부자가는 천륜지간이라 꿈에 미리 보여주는 바가 있었다. 아가 이상한 일도 있더구나. 간밤에 꿈을 꾸니 내가 큰 수레에 타고 한없이 가 보이더구나. 수레라는 것이 귀한 사람이 타는 것인데 우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려나 라고 하면서 수레 이야기를 꺼내는 이야기, 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는요. 수레를 타고 멀리 떠나는 심청의 모습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암시하나요? 아버지와 이별하는 거죠. 이별하게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수레라 함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귀한 사람이 타는 겁니다. 여기에 심청이가 탔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후에 뒤에 심청이 황후가 될 것이다. 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또 한 번 암시하고 있습니다. 심청의 영웅적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앞날의 일을 암시하고 있죠. 갈등을 해소한다거나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19번입니다. A에 대한 설명. A는 윗부분이죠. A를 봤더니 참말이야 참말이냐 에고 이게 웬일이고 못 가리라 하면서 아버지가 지금 가는 심청이를 붙잡고 있지요. 서리적 표현을 통해 삶의 희망 드러내고 있나요? 삶의 희망까지는 아니죠. 지금 이별하는 상황이니까요. 의인화를 통해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 해학적 표현을 통해 웃음으로 승화하나요? 아닙니다. 반복적 표현 하고 있지요. 참말이냐 에고 못 가리라 하면서 어때요?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번 보도록 하죠. 자, 20번부터 22번까지는요. 상황에 맞는 독서 방법이라는 설명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설명문 읽고 문제 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문을 읽으면서 정보가 확실한 것인지, 이 정보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믿을 만한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표현 방법을 쓰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글을 읽어봐야 되는데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읽기 방법을 기준에 따라 제시하고 있고요. 다양한 읽기 방법의 개념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읽기 방법 설명하고 있고요. 서로 다른 읽기 방법을 절충하여 새로운 읽기 방법 보여주고 있나요? 아닙니다.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뭔가 이것을 새롭게 절충해서 새로운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4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1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을 봤더니요. 기억을 봤더니 이렇게 빈칸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자, 앞을 봤더니요. 요즘에는 개인이 혼자 글을 읽을 때 대체로
묵독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를 봤더니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의 뜻을 파악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읽을 때는 음독이 사용되기도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묵독과 음독. 혼자 읽을 때는 묵독인데요. 그러나 어때요? 두 사람 이상 읽을 때는 음독이 사용될 때도 있어요 라고 하면서 서로 다른 내용, 반대되는 내용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는 역접 접속사 혹은 접속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그러나 역접 써야 됩니다. 묵독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 혼자 대부분 읽을 때는 묵독 사용하는데요. 잘 이해되지 않거나 혹은 둘 이상이 같이 읽을 때는 음독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그러나가 맞고요. 자, 따라서는요.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일 때 사용하고요. 예컨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예시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어때요? 원인과 그에 따른 이유를 설명할 때 왜냐하면 이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접속 한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 22번 갑니다. 자, 가와 나에 들어갈 읽기 방법. 자, 이 글을 읽었다면 이 내용 안에, 이 박스 안에 들어갈 내용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내일이 우리 모든 발표 순서라 주제와 관련된 책을 빌려왔어.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서 어쩌지? 시간이 없으면 대강의 내용을 먼저 빠르게 보는 속독이고요. 빠르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전체를 읽는 통독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찾아야 돼 이라고 돼야 찾아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췌독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23번부터 25번으로 가죠. 자, 23번부터 25번은요. 고릴라를 못 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보기에서 고르면 사례를 통해 내용을 설명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예를 등장시키고 있고요. 질문을 통해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정말 존재할까? 못하였을까? 보지 못하였을까? 라고 하면서 물음 형식 취하고 있고요. 시대에 따라 변하는 통념을 보여주고 있나요? 시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서로 다른 실험 결과 대비하여 가설 증명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는 결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 찾아주시면 됩니다. 24번으로 갑니다. 자,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묻고 있습니다. 가는요. 도대체 이들은 왜 고릴라를 보지 못한 걸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릴라가 있었는데 왜 못 봤을까요? 망막의 시간세포는 흰색에만 반응하나요? 아니죠. 시신경이 손상되어 물체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눈으로 들어오는 빛은 정기적 신호로 변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처리하기는 어려운 뇌의 특성 때문에 무엇한다? 선택하고 집중한다. 우리 뇌가. 그래서 적정한 무시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고릴라를 못 본 것이다. 정답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번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 풀다 보면 항상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묻는 문제 나옵니다. 사전적 의미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히 사전적 의미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문장 안에서 그 낱말이 그 어휘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미 파악 정도는 어때요? 글을 좀 천천히 읽어본다면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사전적 의미를 모르겠다면 사전적 의미, 즉 정확한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 문장 안에서 즉 문맥을 통해서 의미 파악하시면 됩니다. 기억을 봤더니요. 기억은 쭉 봤더니 게재되었다라고 했는데 글이나 그림 따위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거 게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을 봤더니요. 손상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건을 잃어버린 것은 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손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어때요? 유실된 거, 물체가 깨지거나 상한 거, 병이 들거나 다쳤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식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안다. 리을 감지는요. 느끼어 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25문제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자, 딱히 어렵다라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좀 마음만 편하게 먹었으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까다롭게 볼 수 있는 맞춤법이라던가 혹은 중세국어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괜찮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2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역시 문제 풀고 저 만나러 오시면 될 것 같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